안녕하세요. 추락하는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하고 시가총액이 2021년 말 수준으로 내려갔답니다. 시값이 좀 많이 내려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니라는 거죠. 2021년 말 수준으로 내려간 거면 지금도 여전히 거품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은 둔촌주공 분양이든 아니면 다른 경기도 지역의 분양이든 함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2021년 말 수준이 아니라 2014년, 2015년 수준으로 내려가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제대로 된 수준이 온 게 아닐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 따위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지켜볼 뿐이죠. 두고 보고 관찰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은 게 지금이죠. 너무 무리한 숫자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150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관련해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200이라고 하는 건 그 수준을 한참을 뛰어넘었죠.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추이를 찾아보면 2013년, 14년, 15년 100 이하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가 집을 사기에 적당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한 4년, 5년 지나면 그러한 시기가 오겠죠. 최소 23, 24, 25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 27쯤에 들어갈 걸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집값 전체의 시가총액이 2014년, 15년 정도까지는 내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3년만 지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한 폐악질들이 너무 많았죠.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생각에 동의하거나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만든 거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려 400조가 넘는 정부 부채가 생겼습니다. 과연 그만큼 부채를 졌어야 됐나? 또한 유동성 공급이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개판을 만든 것 또한 너무 과했다,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들을 잡을 능력이 없었나?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세력들을 바로잡으라고 힘도 줬고 권한도 줬고 모든 것들을 다 몰아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담합가, 호가 조작가, 온갖 추악하고 지저분한 짓거리들이 다 벌어졌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절대로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유지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 자체를 못 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한 2019년, 한 2020년 정도까지 수준으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을 확인해보면 아니네요. 여전히 택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10월 말에 1340조 원이다. 작년 12월 말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지난 6월 달에 1342조였다. 고작 한 13조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017년에 663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시가총액이라는 금액 자체만 봐도 2배가 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배가 늘었다라는 거. 이런 폐악질들을 한 문재인 정부에 진짜 욕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심해도 이렇게 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부 자체만 들어서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는 걸까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대놓고 늘어뜨리는 그런 주범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타이밍이겠죠. 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은 폐악실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거품을 일으킨 정부, 부동산 거품 정부로 기억이 될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IF 정부로 기억이 되듯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거품 정부로 아마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이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했죠. 그것 또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예.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잠실 엘스 30평대가 10억 8천에 거래가 됐다. 뭐 신고가 대비 7억이 하락했다 이러는데 이 개소리죠, 개소리. 트리지움도 뭐 18억에 거래됐다. 헬리오시티도 17억 5천에 올라왔다. 17억 8천에. 이러는데 좀 두고 봐야 될 얘기죠. 그리고 고덕 그락시움이 9억에 팔렸다. 지켜봐야 되죠. 노원구의 아파트가 7억 5천에 팔렸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시동 엄마아파트 7억 7천에 팔렸다. 뭐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17억 2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인천에 있는 아파트도 뭐 시가총액이 155조로 작년 8월 수준으로 내려갔다는데 이렇게 따져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 게 아니구나. 세종시도 24조 6천억으로 2020년 11월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뭐 되게 많이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아직 여전히 아니구나. 택도 아니구나라는 거죠. 참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일들, 참 대한민국에 2배 이상 부동산 가격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짓거리들을 벌려놓고 참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대한민국을 저렇게 심하게 파탄낸 대통령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인 거죠. 참 암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4, 5년간은 3, 4년간은 부동산 시장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